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남편이 운동 좀 하겠다, 동창회 좀 다녀오겠다며 밖을 자주 나돌고 있다면, 그리고 돌아와 혼자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피식 웃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그건 이미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현실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계십니다. 이 관계를 믿고 지나칠 것인지, 아니면 작은 징후에서 내 마음을 지키고 더 큰 상처를 막을 것인지. 그 선택이 잘못된다면 잃게 되는 건 단지 신뢰가 아니라 평생 쌓아온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몇 해 전 80 가까운 여성 한 분이 진료실 문을 조심스레 열고 앉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내가 이 나이 먹고 남편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게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근데 이게 뭔 기분인지 아세요? 너무 서럽고 너무 허무해요. 그분의 남편은 올해 72, 정년 퇴직 후 등산도 다니고 가끔 친구들과 모임도 나간다며 하루 이틀씩 집을 비우기 시작했죠. 처음엔 건강하게 사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의 휴대폰에 문자가 하나 떴습니다. 오늘도 즐거웠어요. 다음엔 더 긴 시간 함께해요. 처음엔 오해겠지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남편은 집에 머무는 시간이 줄고 몸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향수 냄새까지 풍기기 시작했죠. 그녀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밥상 앞에 앉아도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서럽고 모욕스럽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고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내로, 엄마로 살아오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건만 돌아온 건 이런 배신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 한 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놀랍도록 비슷한 사연들이 정말 많이 들려옵니다. 그 공통점은 이렇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보, 나 요즘 좀 답답해서 사람들 좀 만나고 싶어. 산에 가니까 살 것 같더라.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들인데 그냥 얼굴만 보고 올게. 이 문장들 속엔 처음엔 아무런 위협도 없어 보이죠. 하지만 그 자리에 이성이 껴있고 그 만남이 반복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노년기 외도는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와 하느냐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노년의 유혹은 말이 아니라 고요한 습관 속에서 스며든다고 했습니다. 그 말처럼 우리의 인생도 작은 빈틈 하나에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빈틈을 사람으로 채우고 싶어질 때 이성과의 교류는 생각보다 빠르게 감정의 영역으로 번져갑니다. 이번에는 이런 위험을 너무 늦게 알아차린 한 부인의 이야기를 통해 그 시작이 얼마나 일상적인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분은 68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의 분이었는데 진료실에 앉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이상해요. 그 사람은 원래 밖에 나가는 걸 싫어했어요. 사람들 만나는 것도, 오래 이야기하는 것도 피곤하다고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모임을 자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남편은 67, 퇴직 후엔 평일이면 집에서 뉴스를 보거나 동네 마트에 가는 게 전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토요일마다 등산을 간다며 새 운동화를 사고 옷도 새로 사 입더랍니다. 더 이상한 건 모임이 끝난 후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점심 먹고 들어오더니 이제는 저녁까지 먹고 온다고 하고 휴대폰은 손에 달고 사는 듯 시도 때도 없이 확인하고 심지어는 욕실까지 들고 들어가는 날이 늘었습니다. 제가 이상한 걸까요? 그분은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자기 생각이 과한 걸까?
괜한 의심으로 남편과 갈등을 만들까봐 며칠, 몇 달을 혼자 끙끙 앓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씻고 나온 사이 충동적으로 휴대폰을 열어보게 되었고 그 안엔 한 여성과 주고받은 수많은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등산 즐거웠어요. 선생님 덕분에 하루가 참 따뜻했어요. 오늘 웃는 모습 한참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답장에는 남편도 웃으며 이모티콘을 보내고 다정한 표현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날 자기 손으로 밥상을 엎고 싶을 정도로 온몸이 떨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차라리 내가 잘못 본 걸로 하고 싶었어요. 그냥 그 메시지가 우정이길 바랐어요. 이 나이에 내가 이렇게 무너져도 되나 싶었거든요. 그 말엔 분노보다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배신당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정은 의외로 분노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허탈감이라는 걸 그분은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평생 지켜온 가정, 자신이 믿었던 남편,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의지하고 싶었던 유일한 대상이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사람에게 설렘을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도 모욕적으로 느껴졌던 겁니다. 하지만 더 슬픈 건 이 일이 절대 드물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상담 중에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60, 65, 70 나이와는 상관없이 사람은 감정의 자극에 참 쉽게 흔들립니다. 특히 노년의 외도는 육체보다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더 늦게 알아차리고 더 깊은 상처로 남게 됩니다. 이제 이번에는 왜 이런 일이 60 이후에 더 자주 벌어지는지 그 배경을 심리학적으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노년기 외도를 단순한 도덕의 문제가 아닌 감정의 공백을 채우려는 본능적 움직임이라 설명합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퇴직 이후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존재감에 대한 혼란을 겪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는 익숙한 공기처럼 여겨지던 존재지만 바깥에서 누군가로부터 선생님 덕분에 즐거웠어요. 말씀 너무 잘하신다. 같은 작은 칭찬을 받기 시작하면 그 자극은 오랜 시간 말라있던 자존감을 다시 살아 숨쉬게 만듭니다. 문제는 그 칭찬이 어디에서 오는가입니다. 순수한 동료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감정이 섞이기 시작하면 노년의 감정은 예상보다 더 빨리 깊어집니다. 노년기의 사랑은 젊은 시절처럼 서로를 알아가는 설렘보다 서로를 통해 자신을 확인하려는 욕구가 더 큽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아직도 매력 있는 사람인가? 내 이야기를 누군가가 귀 기울여 들어주는가? 이런 감정들이 채워질 때 사람은 쉽게 빠져듭니다. 실제로 국내 한 심리 상담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60대 이후 남성 외도 사례의 약 70%가 대화가 잘 통했다, 편안했다, 위로받는 기분이었다는 이유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즉, 외도의 출발은 의외로 사소하고 의도되지 않은 감정 교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감정이 자라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논리도 도덕도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단순한 모임, 친구로 시작했다가 함께 식사를 하고 문자 한 통 오고 가면서 조금씩 경계를 넘어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내의 입장에서는 전혀 모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늘 같은 남편일 수 있지만 그의 감정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걸 오랜 시간이 지나 조용히 들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남편이 예전보다 말이 줄었다거나 모임을 다녀와서도
표정이 이상하게 들떠 있다거나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으면서도 자주 뒤돌아 숨기듯 행동한다면 한 번쯤 이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이 질문을 단순한 의심이 아닌 관계의 점검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능동적인 관심이다.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 순간 사랑은 조용히 사라진다. 여러분의 남편은 지금 누구에게 능동적인 관심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면 그건 외도의 시작입니다. 이번에는 이처럼 조용히 진행되는 노년 외도에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지 철학자와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나눠보겠습니다. 노년의 외도는 젊은 시절의 그것과 다릅니다. 육체적 충동보다 정서적 공허감이 더 크기 때문에 들키는 속도는 느리지만 상처의 깊이는 훨씬 더 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기의 외도는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직면입니다. 자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 단순한 예민함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많은 아내들이 남편의 외도 징후를 느끼면서도 확신이 없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게 더 편하고 가정을 유지하기 쉬워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정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만 더 망가뜨립니다. 첫 번째 조언은 남편의 외부 활동을 무조건 막으려 하지 말고 감정의 소통을 먼저 시도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어떤 모임에 나가는지, 거기서 누구와 어울리는지 정중하고 담담한 태도로 물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조언은 대화할 때 상대의 잘못을 추궁하기보다 내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말을 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 요즘 이상해요라는 말보다는 당신이 자꾸 밖으로 나가니까 나는 혼자 남겨지는 기분이야 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조언은 내 일상의 중심을 남편에게서 완전히 떼어내라는 것입니다. 감정이 몰두되어 있을수록 상대의 사소한 변화에도 불안이 커지고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자신의 일상을 재정비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건강하게 꾸려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건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심리적 거리두기를 통해 관계를 다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남편의 행동이 진짜 의심할 만한 일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감정의 변화인지 보다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조언은 상황에 따라 정중한 경계를 명확히 그리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실제로 특정 이성과 자주 연락하거나 따로 만남을 갖는다면 그에 대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선을 긋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당신이 다른 여성과 개인적인 메시지를 주고받는 걸 불편하게 느껴 라고 명확히 말하는 겁니다. 이건 싸우자는 게 아니라 배우자로서의 나의 감정에 대해 정중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미셸 푸코는 존엄은 침묵 속에서 깃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때론 말보다 태도가 더 큰 힘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고함치고 따지기보다 조용하고 단호하게 나의 감정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노년기 부부관계에서 가장 강한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외도 징후 이후 실제로 회복을 해낸 부부의 사례를 통해 어떻게 감정을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세웠는지 그 과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 부부는 결혼한 지 40해가 넘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출가했고 둘만 남은 집은 오히려 예전보다 더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내는 우연히 남편의 전화기에서 낯선 여성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도 즐거웠어요. 선생님 덕분에 산길이 환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답장은 다음 주엔 더 좋은 코스 알아볼게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상대는 부정할 것이고 오히려 자신의 예민함으로 몰아갈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녀는 식사 자리를 줄였습니다. 말을 줄이지는 않았지만 늘 먼저 대화를 시작하던 자세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남편이 나가는 시간에 스스로도 일정을 만들어 집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남편에게 충격이었나 봅니다. 며칠 후 남편이 묻더랍니다. 요즘 무슨 일 있어?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바쁘고 나도 이제 내 시간을 찾아야지. 처음엔 당황하던 남편은 점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어느 날은 일부러 등산을 가지 않고 집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녀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 저녁 오랜만에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밥상을 차렸죠. 반찬 하나하나에 정성이 담겼고 남편은 어색하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식사 중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런 밥상도 이제 마지막 일 수도 있어. 난 앞으로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삶을 살 거니까. 그날 이후 남편은 다시 조심스러운 태도로 돌아왔습니다. 모임도 줄였고 식사 자리에서 눈을 마주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편지 한 장을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나를 깨우쳐줘서 고마워. 나는 그냥 내가 살아있는 느낌이 그리웠어. 그게 다른 사람이 되어선 안 된다는 걸 이제야 알아.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녀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돌려놓으려고 울지도 않았고 화내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가 내 자신을 지켜낸 거예요. 이 사례가 말해주는 건 관계를 회복하려면 상대를 흔들기보다 자신의 중심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존엄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존엄이란 소리 지르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지키는 태도이고 그 침묵의 울림은 오히려 더 깊이 상대에게 닿는 법입니다. 지금 혹시 남편이 어디론가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상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붙드는 일입니다. 이번에는 이제부터의 삶에서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현명하게 대응할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인 실천의 방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노년의 외도 그 현실을 마주한 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배신감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이 요동칠수록 냉정하게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직면하는 것이 관계 회복이든 정리든 그 어떤 선택에서도 자신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건 감정을 외면하지 않되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의 행동에 충격받았더라도 당장 따지거나 싸움을 벌이는 건 대부분 불리한 결과를 낳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감정의 방향이 다른 곳으로 기울어 있는 상태이고 이럴 때 고함이나 눈물은 그 마음을 되돌리기보단 더 멀어지게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생활 리듬을 되찾는 겁니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을 멈추게 됩니다. 잠을 설치고 밥도 대충 때우고 하던 취미도 손에서 놓게 되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내 삶을 정돈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건강한 루틴은 마음의 기준을 만들어주고 혼란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로는 신뢰 회복 혹은 결별. 어느 쪽을 선택하든 단기 감정이 아닌 장기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의 분노나 배신감은 당연한 감정이지만 그 감정이 지나간 후에도 내가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가 혹은 이 사람과 남은 생을 함께 하고 싶은가를 차분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고민을 할 때 도움이 되는 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시선입니다.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고 상담가일 수도 있습니다. 내 감정을 왜곡 없이 들어줄 수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자신의 판단을 조금 더 명확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 조언은 경제적 현실도 함께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노년기 외도가 관계에서 끝나지 않고 자산 문제, 유산 분배, 생활비 책임 등 현실적인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관계를 정리해야 할 상황이라면 법률적 조언을 미리 구하고 재산 상황을 파악해 두는 것이 불필요한 손해를 막는 방법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 모든 과정을 겪는 동안 나는 잘못이 없다는 신념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의 외도는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감정 처리 방식, 그 사람의 선택 문제입니다. 나는 나대로 충분히 애썼고 살아왔고 헌신해왔다는 사실을 매일 스스로에게 다시 들려주셔야 합니다. 철학자 빅터 프랭클은 삶은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나를 지키고 다시 일어나는 그 자체가 인생의 의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마음이 복잡하고 어디에 말할 수도 없다면 이 공간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 싶은 사람들이 이곳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한 이야기를 하나씩 되짚어 봅니다. 예순을 넘긴 남편이 갑자기 이성과 어울리는 자리가 많아졌다면 그건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감정의 이동이 시작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급작스럽게 터지는 일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공허함 속에서 조용히 자라난다는 데 있습니다. 바람은 폭풍처럼 불어오는 게 아니라 바람결처럼 스며들죠. 그리고 어느 순간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서늘한 낌새로 들어와 전부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더 냉정해야 합니다.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보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나 자신을 어떻게 지켜낼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방송에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남편의 외도를 눈앞에서 마주한 아내는 울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자신의 존엄을 지켰고 그 침묵은 무서운 울림이 되어 남편의 마음을 조용히 되돌렸습니다. 또한 어떤 아내는 남편의 배신 앞에서 자신을 놓지 않고 자신의 삶을 단단히 새로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다시 세운 순간 비로소 상대도 나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사랑을 지키기 위해 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용한 퇴장은 때때로 가장 강한 메시지가 되며 묵묵한 침묵은 상대의 양심을 더 깊이 찌릅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의 곁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나요? 그렇다면 부디 이 방송을 통해 조금이나마 힘을 얻으셨길 바랍니다. 남편의 외도는 여러분이 잘못해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선택이며 그 사람의 감정의 미숙함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고 존엄을 지키며 앞으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며 혹시라도 마음에 남은 이야기, 여러분만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은 길을 걷는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에서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이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마음에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격려를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드릴 수 있는 이야기로 조용히 찾아뵙겠습니다. 늘 곁에서 함께하는 상담사였습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